네, 지난해 12월 좋은 이유와 나쁜 이유로 골디락스 스테잉과 패닉 스테잉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 골디락스 스테잉의 예로 미국 주식으로는 테슬라, 한국 주식으로는 삼성전자를 언급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공매도 세력에 의해 시달렸던 일론 머스크 회장이 이번에는 로빈후드를 적극 옹호함에 따라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테슬라 신드롬과 함께 머스키즘 그리고 트럼프즘보다 오히려 머스키즘이 더 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시각에서 뉴욕 증시와 세계 증시 함께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국내 증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과 같은 공매도에 시달렸던 종목을 중심으로 바이오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어제 공교롭게도 개인 투자가들의 연대 움직임, 네. 행동주의 개인 투자자라는 명칭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제목이 좀 다소 가격하긴 했지만 로빈 후드여 월가를 점령하라, 동학개미여 여의도를 점령하라 하는 이런 쪽의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공교롭게도 국내 증시에서 이 개인 투자자의 힘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공매도에 집중적으로 시달렸던 셀트리온이라든가 그리고 HLB 같은 이런 공매도의 비중이 높은 이런 쪽의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한국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가장 이렇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가장 이렇게 많이 올랐죠. 14%나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 배경 화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공매도에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공매도에 시달렸던 네. 테스크, 그다음에 작년에 JP 모건 셀트리온 약세 전망에 앞서 공매도에 시달렸던 서정진 회장,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웃음을 지지 않았느냐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HLB 같은 이런 공매도 관련된 업종들이 동반 상승해서 이게 이제 그러면 한국경제신문의 이면 이렇게 기사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한국판 게임스톱되나 해서 이 제목이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방송도 해드렸습니다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국도 동학판 한국판 이렇게 공매도 전쟁에서 동학개미들 개인 투자가들이 승리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추측이 미국의 게임스톱과 같은 공매도 전쟁에서 로빈 후드라든가 개인 투자가들이 승리함에 따라서 같은 시각으로 비춰지는 네. 이런 기사들이 좀 눈에 띄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얼만큼 위상이 높아졌는가 하는 것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게임스톱과 관련된 이 움직임이 월가의 최대 관심이 되다 보니까 이 변동성, 투기 장화 이런 우려가 줄어들면 펀더멘탈 측면이 강화되겠죠, 부각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미국 증시는 게임스톱과 같은 이러한 투기 장화, 변동성 장세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서 펀더멘탈 측면이 부각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죠. 펀더멘탈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역시 코로나 환자 수와 사망자 수죠. 그래서 백신이 일반 대중화에 접종한 이후로 처음으로 확진자 수와 입원자 수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짐에 따라서 네. 향후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높였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또 한 가지는 CBO, 미 의회 예산국이 사실은 좀 늦긴 했지만 원래 미개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 년 9월이거든요. 그래서 대선에 따라서 사실은 늦긴 하지만 뒤늦게 발표된 미 의회 예산국에서 두 가지 측면이 좀 된 것 같다. 코로나 충격이 의외로 좀 작았다. 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된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성급히 테이퍼링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측면이 미국의 주가에서 3대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양책과 관련돼서 어쨌거나 바이든 입장에서는 화학화 타협을 도출해야 되는데요. 화학화 타협을 공화당과, 왜냐하면 트럼프와 바이든 국가와 이렇게 분리됐다 하는 측면에서 화학화 통합을 강조한 만큼 공화당과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이렇게 합의가 도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기에 따라서 아까 이제 바이든이 이게 정부가 추가적으로 내는 게 1조 9천억. 네. 이번에 수정안이 한 6천억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대립각을 비치지 않느냐 하는데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타협과 그다음에 화합을 처음으로 작품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공화당 안을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어쨌거나 그런 측면에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타협 가능성이 장마판에 이렇게 부각되면서 3대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나스닥 지수에서 테슬라가 한 5% 이상 올랐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형 기술주 왜 그러냐면 항상 바이든 정부의 이렇게 증세라든가 범위세 증세에 반도청 규제는 경기 회복이 전제가 된다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요즘 그 힘이 강한 사람이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5% 끌어올리면서 국내 테슬라를 집중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서학개미들도 모처럼 웃음이 이렇게 빚어질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던가 생각하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펀더멘탈 쪽이 지금 받쳐주느냐. 국내 증시에서도 아이스 브레이커와 아이스 에이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게 받쳐주느냐. 이 여부가 된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특정한 사건을 기해서 프레시 크래시 주가가 코스피가 한 100포인트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겠다 하는 이런 쪽의 진단도 해드렸습니다는 그대로 오늘 미국 증시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공매도 전쟁을 이끌었던 세력이 레딧이라는 주식 커뮤니티 사이트의 이제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세력 아니겠습니까? 이를 반영해서 국내에서도 한국투자자연합회에서 코리아 스트리트 배츠를 만든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한국경제TV 뉴스 함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도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언급을 해주셨지만 테슬라 신드롬, 머스키즘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월스트리트 배치, 네. K스트리트 배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 집중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돼서 어제는 이렇게 관련돼 있으신 이렇게 연 위원장님께서 셀트리온의 주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미국의 월가에 광고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우리 동학개미들이 얼만큼 힘이 세졌는지는 이렇게 단적으로 하고 실제로 이렇게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하는 이 측면이 어제 방송과 맥을 같이 하는 이런 측면에서 K스트리트 배치 하는 문제가 나왔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연대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 신드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변동성이 확대될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의 영향력은 더 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번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 그런 의문을 갖고 이 방송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테슬라와 관련돼서는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골드 스테이닝, 패닉 스테이닝이라는 방송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2월 달에 미국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죠. 네. 특히 테슬라 주가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인데 월가 이색 토론이 나왔었죠. 그때에서 지금 당장 증시를 떠나간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좋을까? 그때 결론은 증시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근데 그때 당시에 증시를 떠나라 하는 시각이 있고 돈을 벌면 증시에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 예금 금리가 낮다. 채권은 증시보다 더 거품이 된다. 부동산 문제는 상원정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 이탈이 된다.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 베이스 이펙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래서 증시가 그래도 괜찮다. 거품이 우려가 되지만 이게 스테이닝 논란입니다. 스테이닝 논란이 중심이 테슬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골드 스테이닝은 더 증시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으로 예금 금리가 낮다. 채권은 거품이다. 부동산은 베이스 이펙 때문에 수익률이 높지 않다. 근데 패닉 스테이닝은 사실 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머무르는 거. 아마 강남의 아파트를 아마 얘기를 드렸고 브라질 국채를 아마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기억나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때 당시에 골드 스테이닝으로 증시에 머물러 있을 때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골드 스테이닝으로 테슬라,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 위에 서학개미들과 동학개미들은 바로 이 두 종목을 이렇게 집중해서 수익률도 굉장히 높고 이렇게 최근에 보면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너무 높음에 따라서 공매도 전쟁 속에 또 여러 가지 용기로운 행동을 했으니까
굉장히 개인 투자가 사이에서는 하나의 신드롬이 돼 있다. 그래서 테슬라 신드롬, 머스키즘이라는 신조어가 공매도 전쟁 속에 나온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파파 머스크라고 농담 삼아서 부른다고 합니다. 네네. 그만큼 영향력이 커진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테슬라 신드롬과 머스키즘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전원께가 말씀하신 대로 파파 네. 이렇게 머스크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그 테슬라 신드롬, 테슬라 증후군, 머스키즘이라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증후군이 발생하려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만큼 성과가 많이 나야 됩니다. 실력으로 보쳐져야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보면은 실력이 바로 수익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코로나 직후 이후에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이 최대 수익을 기록하는 상태에서 사실 뭐든지 이렇게 낙관은 낙관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돈이라는 건요. 전 앵커가 이렇게 방송을 해줘서 이렇게 그 어떤 종목은 추천할 수 없지만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돈을 벌면 전 앵커가 뭐든지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그럴 수 신드롬입니다. 있죠. 네. 특히 돈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뭐냐 돈에 관련해서는 자기적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 증권회사에 사실 그 추천을 받아서 사실 돈을 벌었다. 테슬라 추천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투자한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추천한 증권사 직원한테 박수를 쳐줄까 아니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사실 그 돈을 벌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각자 투자자 상에서 다릅니다는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자 테슬라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손실이 났습니다. 그때는 뭐냐? 그때는 사실 내게 책임이 아니라 증권사의 직원이 추천해서 그래서 증권사 추천이라. 이게 바로 비대칭적인 신드롬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낙관적일 때는 이렇게 굉장히 평가가 좀 인색한 데 반해서 부정적일 땐 부정적 편약과 함께 증권사 직원들한테 아주 굉장히 그 문맥을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러한 낙관적인 쉽게 남을 인정하지 않는 낙관적 편역 속에 이렇게 그 테슬라 신드롬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테슬라 증후군이 나타난 것은 그만큼 테슬라에 투자해서 수익이 그만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테슬라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전 앵커가 정보 투자에서 돈을 벌면 전 앵커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사실 머스키즘이 되는 거죠. 아마 머스키즘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 사실 그 트럼피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트럼프를 쫓아가는 사람은 트럼프가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거기에서 반대 세각을 하지 않는다. 무조건 되고 아무리 바이든 측에서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네. 무조건 되고 이분법적 사고에서 트럼프를 이즘 하나의 주의다 이렇게 할 만큼 한다 해서 트럼프 플러스 ISM이죠.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이 저보다 현명하시니까 머스키즘은 머스크 플러스 ISM이다. 머스키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테슬라 증후군과 테슬라 신드롬이 백업 상태에서 수익률이 돈을 많이 버는 상태에서 자 뭐든지 남한테 사실 이즘이라 표현할 만큼 이렇게 될 때는 총대를 매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 정의로운 머스크 해서 이번에 공매도 전장에서 개인 투자가들을 굉장히 옹호를 했죠. 그거는 아까 전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이 방송을 통해서 누차해서 말씀드렸죠. 네. 굉장히 공매도에 개인적으로 아픈 추억이 있기도 하지만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전쟁할 때 글로벌 헤지 펀드 공매도를 아주 주도를 했던 가격이 하락 것을 대비해서 자 미리 그 이렇게 공매도 쳐서 돈을 버는 이게 사실 그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반대적인 시각으로 가는 공매도 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영합하면서 이번에 그 게임스톱 같은 이런 로빈 후드가 공매도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그리고 헤지 펀드가 이렇게 참패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정의로운 머스크 이런 부분이 사실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인상 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또 한 가지 실수를 과감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실수를 과감하게 인정하는 게 바로 뭐냐. 뭐 실수라든가 어떤 위험성, 투자자들, 자기의 주주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럴 수도 있다 하고 자기 회사에 대해서 용기롭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사실 뭐냐.
하나의 사람에 대해서 이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작년 12월 1일 날 투자자에 보낸 머스크의 테슬라의 주주들한테 보낸 아주 유명한 머스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때 내 기억으로는 수플레이 할 때 제가 잘 모르니까 전 앵커께서 수플레이 젊은 사람들한테 수플레이에 대해서 아마 네, 저한테 좀 많이들 말씀해 좋아하는 주신 거 있던데 디저트죠. 조금 이따가 더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은 언제든지 수플레이가 있다. 다이하드에 이어서 다이하드와 논쟁이 됐을 때 수플레이 논쟁이 돼서 본인의 이렇게 투자자에 대해서 본인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용기 있게 사실 그런 경험성을 이렇게 경고했던 이 측면이 사실 테슬라의 테슬라 중국뿐만 아니라 머스크의 이렇게 이즘을 만들어냈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재미있게 사실 동학개미들의 연대 움직임 속에 저한테 아침에 공교롭게도 방송을 그렇게 해서 전화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물론 어제 셀트리온의 나스닥 추진위원회 위원장께서도 오셨습니다는 다른 유사한 이런 연대 움직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분 사이에 사실 지금 월가에서 보면 용기 있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사실 위험을 이렇게 자기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는 이런 모습에 따라서 머스키즘 이렇게 해서 머스크의 신드롬이 있는데 한국의 이 동학개미들 사이에서는 누가 이렇게 한국 증시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 했을 때 이 초이즘이라든 이런 용어들이 좀 있다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이 용어는 제가 이렇게 스스로 설명하면 많은 분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시청자의 이렇게 이 용어가 실체가 누군가 하는 것은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진단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저희가 살짝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디저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수플레 경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정혜국께서 요새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분들 사이에 수프레가 굉장히 인기 있다 하는데요. 네. 수프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맛있는 디저트인데 달걀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좀 부드러운 팬케이크라고 해야 할까요? 좀 입에서 살살 녹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수플레 경고를 하니까 저는 살짝 무섭게 들리는데 머스크의 수플레 경고는 무엇일까요, 위원님? 네. 사실상 그만큼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해서 짚어드렸습니다는 네. 머스크의 주가는 종전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주가의 평가 자체를 볼 때 PER과 PBR 같은 소위 주가 나누기 이렇게 기업 수익 대 장부상 가격 이런 쪽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스크의 주가를 설명할 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물론 이제 국내 증권사는 그런 기법을 해서 나중에 한국투자증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PDR과 관련된 이러한 이렇게 지표로 해서 유망 종목을 꼽고 일부 주가에 대해서 적정성을 평가하는 보고서가 나오긴 했습니다는 그런 용어들을 한국경제TV에서 처음으로 전해드렸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PER과 PBR, 좋은 전통적인 주가 평가 지표로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이렇게 사실상 설명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러한 코로나의 신 주가 평가 기법으로 PSR보다는 PPR 지표, 그다음 PDR 지표에서 주가 나누기 꿈 비율 이런 식으로 예측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 이렇게 신조 평가 지표과 주가 평가 지표는 올라갈 때는 굉장히 머스크 입장에서는 PDR 지표가 더 이렇게 낙관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표에 따라서 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거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테슬라의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 근데 주가가 떨어질 때 테슬라 주가가 떨어질 때는 그때는 PER 지표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PER 지표를 보면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거품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낙관적일 때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수프레 것처럼 갓곤했을 땐 부풀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맛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식기 시작하면 푹 꺼지고 맛이 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주분들한테는 테슬라 주가가 종전의 평가 지표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사실상 높은 가격이고 PDR과 PPR 지표 같은 꿈 비율이든가 무형자산 비율 같은 새로운 주가 평가 지표는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았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일순간에 사실 공매도 세력이라든가 뭔가에서 공매도 쳐서 주가가 떨어지면 수플레의 것처럼 푹 해서 식고 맛이 없어진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머스크 회장의 협정은 테슬라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한테는 열심히 하자, 네.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열심히 하자는 그런 주가 수준과 없이 열심히 하자는 이런 메시지고, 그 다음에 사실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자,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셀프레온의 나스닥 추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자, 공매도에서 일시적으로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렇게 흔들리지 말자. 믿고 셀트리온을 투자하세요. 마찬가지로 믿고 테슬라의 그 주식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흔들림에 관계없이 믿고 이렇게 하자. 정책적으로 만약에 공매도 문제에서 평평한 운동장이 되지 않을 때는 나스닥적으로 저쪽으로 가자. 평평한 운동적으로 저쪽으로 가자 하는 입장과 비슷한 시각이 다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직원들한테는 계속해서 열심히 이루는 근로이익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주주들에 대해서는 자, 그때 이후로 테슬라 주가가 더 올라가서 그때 JP모건이라든가 공매도 세력에 의해 가지고 공매도 이렇게 전망을 공매도가 이렇게 끼어들 수 있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딱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이런 쪽의 환경을 실제로 나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자, 직원들도 그렇고 주주들도 그렇고 하나의 신드롬이 되고 있다. 그래서 머스크 퀴즘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유명한 스프레와 다이하드의 이렇게 작년에 메시지여서 그 연장선 차원에서 지금 나오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이렇게 새로운 신조어, 테슬라 신드롬과 그리고 머스키즘이 확산될수록 쥐구멍을 찾는 글로벌 IB가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예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IB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공교롭게도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머스크도 관계돼 있고 네. 셀트리온도 관계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주가가 거품이다 하는 이 시각이 있을 때 세계적인 양대 사실 그 이렇게 글로벌 인베스트벙커는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간의 테슬라 목표가에 대해서 극과 극의 이렇게 전망이 나온 것으로 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때 골드만삭스는 테슬라 목표가를 $780로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그때 비슷한 시점에 JP 모건은 테슬라 목표가를 $90로 봤습니다. 이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같이 똑같습니다. 수플레와 똑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래에 대해서 꿈비어라든가 테슬라 이상과 머스크의 이상과 이걸 중시해서 미래에 수익을 남겨줄 수 있는 가치에 더 치중해서, 예를 들어서 무형자산이라든가 꿈과 같은 이런 데 치중해서 이렇게 $780를 대폭적으로 올린 거고요. 그때 당시 아마 주가가 $500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JP모건은 전통적인 PER을 이렇게 중시해서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 주가 떨어진다. 그것도 $90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의 테슬라에 대한 주가 모습입니다. 그게 지금의 월가와 한국의 증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유동성 장세로 전부 표현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지금 그렇거든요. 유동성도 뿌리는 것은 중앙은행에 뿌렸기 때문에 사실 주가 전망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유동성 양은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유동성 장세 오면서 이렇게 그거 가지고 모두 치장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노출된 거다. 정강현 씨 것처럼 코로나 사태에서 새로운 종전의 이론과 그 이렇게 관행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환경이 노출된 거다. 그래서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전통적인 평가 지표를 중시하느냐 아니면 지금의 새롭게 도래되는 것을 중시하느냐, 이게 경제학은 커먼센스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상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높은 감각이 나오고, 전통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이렇게 그 염두에 두지 않는 시각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일부 그 헤지 펀드들이 JP 모건의 그 전방을 토대로 해서 자, 그때 당시에 $500입니다. JP 모건이 $90입니다. 공매도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쳐야죠. 쳐야죠. JP모건에 당연히 따르면요. 쳐야죠. 왜 머스크의 저주가 JP모건을 받느냐 하는 입장에선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근데 테슬라 주가가 오늘부로 $835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작년 12월 달에 골드만삭스가 지금 $839 이렇게 됐네요. 네. 마지막에 더 올랐네요. 그래서 지금 뭐냐, 작년에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780 이렇게 전망했던 것도 굉장히 높았다. 제 결론은
근데 전환가도 한 마디 거드리신 것 같아요. 네, 그때 한 저도 엄청 780달러. 높다고 엄청 높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 마디 네. 거드리신 것 같아요. 제가 나쁜 쪽에 기억하는 머리는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지금은 839달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JP 모건을 토대로 해서 사실상 그 테슬라의 공매도 치게 했던 JP 모건은 머스크 입장에서는 가장 이렇게 미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JP 모건이 지금 흔들리는 게 머스크의 저주다. 오늘 새로운 용어들 많이 나오죠. 머스크의 저주다. JP 모건이 이번에 그 공매도에서 사실상 헤지 펀드들이 이렇게 JP 모건의 토대를 해서 테슬라의 공매도 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참패를 걷기 때문에 게임스톱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는 이런 쪽도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앞서 말씀드린 머스키즘에 트럼피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에 쫓아가는 사람은 트럼프에 반응합니까? 안 반응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래서 이 로빈 후드 사이에서는 머스크에 저항하지 마라. 이게 사실 머스키즘의 대표적인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공매도를 촉발시켰던 JP모건이 이번에는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악재는 안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네. 아마 2년 전에 이때가 아마 비트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홍남기 국무총리 조정실장이 비트코인 대책 반장하실 때 이때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에 우리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세계 거래량의 21%를 차지하면서 비트코인이 1,000달러에서 한 2만 달러 그렇게 육박했었죠. 그래서 한 20배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주가가 떨어지는데요. 이때 주가가 한참 올랐을 때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때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분이 비트코인은 사기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을 거래한 직원은 즉시 해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JP 모건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사실 폭락에 상승함에 따라서 종전의 입장을 좀 다소 올해 그 JP 모건의 투자 보고서에서 보면 다소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놓고 보면 회장이 저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상 그렇게 부정적 반응을 함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비트코인 거래하면 해고다 하다 보니까 투자 보고서에서도 많이 전향적이지만 결과적으로 결론은 부정적으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나느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투자 보고서에서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은 5에서 10만 달러 갈 수 있다. 굉장히 전향적이죠. 2년 전에 비해서. 네. 그죠? 근데 요 투자 보고서를 낸 주체가 지속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했죠. 비트코인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자산으로 부각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그때 투자 보고서가 나올 시점입니다. 이게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금을 대체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높게 전망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수단으로 가치가 없다. 금보다 가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 JP 모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 테슬라의 목표가를 굉장히 낮게 해서 소위 그 테슬라의 공매도 치게 했던 이런 쪽에 사실 테슬라가 이렇게 그 머스크 회장이 작년 7월 달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는 굉장히 공매도에 악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 공교롭게도 곧더 비슷한 시점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 실험을 했거든요. 네. 이것이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가격이 그렇죠. 올라가는 요인이죠. 트위터에 해시태그도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을 올렸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영향력이 비트코인 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사실 오늘은 게임스톱에 대해서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 완화되긴 해도 은과 관련된 분야로 지금 법위가 네. 좀 확장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JP 모건의 이렇게 모습이 이 비트코인까지 이 테슬라 머스크 회장과 서로 경로를 벌이는 이런 시각이다. 그러나 영향은 머스크 회장이 비트코인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 됐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JP모건이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의원님? 뭐 어제 그 셀트리온 주가가 14% 올랐고 네. 왜 이렇게 셀트리온 회장이 서정진 웃음을 회장. 줬을까 네. 하는 측면에서는 작년에 JP 모건의 한국 증시 전망, 그다음에 셀트리온 개별 종목 전망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셀트리온이 바이오업장의 대표 업체 등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JP 모건이 서로 이중적 태도의 이렇게 전망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와 셀트리온 전망은 서로 엇갈리게 나왔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우리 한국 증시는 낙관했습니다. 코스피 3,200까지 갈 것이다. 물론
3,200이 넘었죠. 지금은. 그래서 3,200이 이렇게 낙관적으로 봤는데요. 셀트리온 목표가는 자꾸 하향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공매도 치게 됐던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관련된 나스닥 이전의 정책 단계에 대한 선언과 함께 선언과 함께 이렇게 JP모건에 대해서도 어이구 이게 셀트리온 목표가 하니까 가뜩이나 공매도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사실상 뭐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매도 비중 이렇게 그 공매도에 시달려 왔었는데요. 이렇게 빌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JP모건도 어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증시에서 매입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 증시에서 매입해서 코스피가 반등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외국인들은 개별 종목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을 사는 겁니다. 한국을 사니까 대표 업종들을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바이오업종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같은 이런 주식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의 사실 공매도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그 한투, 한국투자자협회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상 그 게임스톱과 관련된 공매도의 헤지펀드의 전쟁에서 이긴 때 발판을 바탕으로 해서 예. 사실 그동안 그 셀트리온에서 아주 이렇게 적극적인 옹호 지지했던 세력들이 이렇게 반발 매수하는 과정에서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대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 종목이 이렇게 변동성이 되니까 리스크가 얼마나 그 흔들리게 됐습니까? 개별 종목은. 그래서 일전부터 저평가된 이렇게 중국 주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리스크 관리를 좀 금융사에서 해주는 대표 기업 압축형 이 테마 같은 BBI ETF 상품 이런 것도 선회했던 것도 이와 같은 변동성이 클 때는 뜻하지 않는 변동성이 있을 때는 개별 종목 하는 거는 체감적으로 굉장히 중압감에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경제TV에서 추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동학개미 연대들 위해서 셀트리온 같은 공매도 집중, HLB 같은 이런 거 올라서 한국도 실제 뭐 그것이 단행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을 보면 한국판 공매도 전쟁에서 이 동학개미들의 승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쪽의 추측이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의 힘이 종전과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커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의 결론 어떻게 내려보면 좋겠습니까? 모든 정책은 현실이 바뀔 때는 과거의 관념대로 돌아가는 정책은 안 한다. 네. 하지 말다 이겁니다. 경제학은 정책 당국자에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렇게 증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하시고 그러실 분 물론 굉장히 고민을 많으실 겁니다. 애도 많으십니다. 이것까지 이렇게 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제 정책, 경제 이론은 커먼 센스입니다. 과거에 그때 잘 맞았다 하더라도 지금의 현실이 바뀌면 다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내가 주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주장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머스크가 자기 회사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머스크에 투자했던 주주들한테 외면당합니까? 그 위험성을 과감 오데이셔스 피보팅 인정하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주주로부터 하나의 신드롬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 들어서 이렇게 그 테슬라 증후군이라든가 테슬라 신드롬이라든가 머스키즘을 얘기합니까?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바뀌어서 과거에 주장했고 과거의 정책인데 이런 지금 현실이 바뀌어서 이렇게 돼서 바뀌는 여건에 대해서 너무 정책 당국이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책이라는 건 현실이 바뀌고 그다음에 정책 수용층은 정책 대상자의 위상, 대통령의 위상, 대통령의 이익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것이 무슨 이렇게 여당이든 다시 한번 정권 연장이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주장에 대해서 과감히 인정하는 것이 테슬라 증후군 머스키즘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그 미국의 공매도 전쟁 한국에서 어제 동학개미 연대 승리 셀트리온 주가 14% 올라가 이렇게 얘기한 지금은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커졌다. 그래서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한국투자자협회에 이른 나스닥 셀트리온 이전에서도 공매도 재개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의 시각은 개인 투자가 비중이 커졌으니까 최소한 평평한 운동장처럼 만들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평평한 운동장처럼 만들어 달라. 근데 자, 과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대로 돌아가면 또 이렇게 개인 투자가 비중이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 또 한국의 코로나 이후에 정책 당국이 보지 못했던 이 주가를 끌려서 한국 증시를 살리고 한국 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게 돌아가면 그러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걸 잘 감안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개인 투자의 행동주의, 그 다음에 오늘 어제 그 공교롭게도 동학개미 개인 투자가 여의도를 점령하라 해서 시장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서 오늘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최소한 평평한 운동장을 좀 만들어 달라. 여건이 변했으면 여건이 변한 대로 정책 당국도 고심하고, 그다음에 정책이 정책 당국제의 성과라든가 공직사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거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꼭 좀 당부해드리면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네, 월가에 새롭게 불고 있는 바람이죠. 이제는 트럼피즘보다 오히려 머스키즘, 그리고 트럼프가 아니라 이제 테슬라 신드롬, 그리고 파파 테슬라, 파파 머스크라고 불릴 정도로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